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매일 인문학 공부. 김종원 지음. 출판 시공사.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시공사에서 나온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인문학 공부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인문학 책은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작가는 말합니다. 인문학은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진짜 공부라고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생각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공부. 인문학의 매력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빠져보시죠. 매일 인문학 공부. 당신의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평생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못해 이사를 다닐 때마다 안고 가는 사람이 많다. 나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버리지 못하면 담을 수 없어요. 버리는 게 쉽지 않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버리지 못해 쓰지 못하는 이 공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값이 얼마나 나가든 물건보다 소중한 건 당신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이어트 역시 결국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자. 먼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 음식을 향한 과도한 애정과 사랑이다. 그들은 주로 이런 방식으로 음식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빵을 하나 사뒀는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먹자. 멀쩡한 음식이 상해 버려지는 건 분명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다. 그럼에도 더 안타까운 일은 그걸 먹으며 소비하는 그들의 인생이다.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즐겁게 음식을 먹은 이후 자신이 참지 못하고 먹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소비하는 시간. 다시 다이어트를 결심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 그 모든 시간이라는 공간보다 귀한 음식은 없다.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은 공간을 대하는 의지로 결정된다. 사물과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의식 수준도 결국 주변 공간을 대하는 나의 의지의 합일 뿐이다. 당신의 공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루고 생각하라. 음식이 썩는 것이 아까워 배에 넣는 행위는 결국 배라는 자신의 공간을 고문하는 일이며, 분노를 참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퍼부는 행위도 자신의 일상이라는 공간을 공격하는 일이다. 당신은 자신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낮출 수도 있다. 공간을 진실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보다 주변을 잘 정리하고 몸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헛된 음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와, 저런 멋진 곳에 살면 걱정이 없겠어요. 이렇게 화려한 식당에 있으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겠어요. 풍경만 바라봐도 영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타인의 일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견하고 느끼지 못한 것을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여기에서 걱정이 없어야 하며, 지금 그 자리에서 기분이 좋아야 하며, 익숙한 곳에서 영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작은 방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거대한 우주로 떠나도 발견하지 못한다. 지금 여기에 당신을 바꿀 모든 것이 있다. 당신을 유혹하는 일시적인 것에서 벗어나 당신이 추구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내 삶의 원칙을 지켜주는 루틴의 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날씬한 편인데, 요즘 너무 살이 쪄서 고민이네. 라며 푸념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 매우 많다. 볼 때마다 늘 놀랍다. 정작 보기만 해도 비만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별 말이 없는데, 평균 이하의 체중인 사람들이 오히려 살이 쪘다며 고민한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날씬한 이유는 뭘까?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날씬한 외모를 그런 방식으로 자랑하는 게 아닐까? 아니다. 자랑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나는 강연장에 가기 위해 열차를 탈 때 먹을 것을 아무것도 들지 않고 탄다. 커피나 생수도 없이 열차에 오른다. 열차를 탄다라는 말은 내게 오랫동안 앉아 책을 읽고 사색하며 글을 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차를 탄다라는 말이 풍경을 바라보며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조용히 산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종착지에 도착했는데도 금방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모두의 선택과 기쁨은 저마다 다르다. 인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각자의 만족을 느끼는 일이기 때문이다. 좋은 풍경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고 기분 좋게 잠들었다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중요한 깊은 사색과 치열한 독서, 규칙적인 글쓰기를 잊지 않기 위해 일상 곳곳에 그것들을 입력해두고 지키며 살고 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조금은 수월하게 지킬 수 있게 일종의 루틴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가끔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면 잠시 셔츠를 살짝 올리고 내 배를 확인하거나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옆구리를 잡아보기도 한다. 하루 중 몇 번 반복하는 행동이다. 눈과 손으로 선명하게 확인하지 않고 살면 사람은 곧 몸이 편안한 대로 살게 되어 균형을 잃기 때문이다. 언제나 섬세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그 루틴 속에서 살이 500g만 쪄도 쉽게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다. 1년 동안 어렵게 관리한 몸도 일주일이면 쉽게 망가진다. 언제나 자신이 정한 삶의 목표가 일상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루틴을 정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운동이든 사색이든 말이다. 일상의 루틴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미리 보기와도 같다. 가장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루틴으로 만들어 섬세하게 관리하자. 루틴은 인간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헛된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자극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나를 지켜줄 루틴으로 원하는 삶을 자신 있게 창조하자. 당신에게 사랑하는 꿈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잘게 쪼개 몇 개의 루틴으로 만들어보라. 일상이라는 위대한 기적이 그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게 도울 테니까. 산만한 생각을 버리는 7가지 산책의 기술. 아무리 시간이 나도 우리가 마음 편히 걷기 힘든 이유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생각이 우리의 일상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는 돈 나갈 일이 많네. 어쩌지?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네. 도대체 내 삶에는 왜 이리 문제가 많은 거야?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통에 빠져 생각에 잠긴다. 하지만 과연 그걸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고민과 생각은 전혀 다르다.
고민은 행동 없이 그 문제에 빠진 상태를, 생각은 문제를 풀기 위한 행동을 동반한 상태를 말한다. 지금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나는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가? 산만한 생각은 사실 생각이 아니다. 산만한 고민이라고 불러야 맞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리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가 생각이 아닌 고민에 자주 빠지는 이유는 무리에서 자꾸만 타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내가 들려줄 가장 좋은 방법은 산책이다. 아래 글을 찬찬히 읽으며 함께 적은 7가지 산책의 기술을 일상에 적용해보자. 일상의 고독을 짧게, 그러나 깊게 자주 즐겨라. 고독은 우리를 산만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가장 좋은 약이다. 매일 30분씩 동네를 산책하자. 이 시간만은 연인과 가족 혹은 어떤 중요한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은 아예 생각하지 말자. 잠시라도 오직 자신만 생각하며 하루 30분 정도는 오롯이 자신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나서자.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혼자여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진실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강하게 마음을 다지고 혼자 나서자. 혼자서 걸어야 경로와 목적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특별한 영감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함께 걷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산책이 아니다. 단순히 보조를 맞추며 걷는 기계적인 행위일 뿐이다. 나만 데리고 간다는 생각을 하라. 가장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하자. 음악은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순식간에 바꾸는 가장 완벽한 마법이다. 궁전, 학교, 직장, 정원 등 당신이 머물고 싶은 공간에 맞는 음악을 함께 챙겨서 나가라. 음악을 통해 다른 시대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 시대에서 그토록 그리워한 수많은 대가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당신은 음악이 선물해주는 공간에서 최고의 지적 희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구름과 바람, 하늘을 느끼며 걷자. 산책은 단지 곁에 아는 사람만 없을 뿐이지 결코 혼자만의 걷기가 아니다.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변에 존재하지만 느끼지 못했던 구름과 바람, 그리고 하늘을 동시에 느끼며 걷게 된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산책은 대자연과 함께 걷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다.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감상하자.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안정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고요한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라. 그 시선이 당신의 고민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지나치는 사물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군중 속에서 자유를 느껴보자. 걷는다는 것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를 느끼라.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자유를 군중 속에서 느껴보라. 음악과 함께 혼자 걷는 그 길에서 모든 잡념이 사라진 최고의 자유와 고독을 즐겨보자. 익숙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바라보자. 산책을 하며 우리는 늘 같은 곳에서 비슷한 것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스스로 내가 보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보는 것이 산책이기 때문이다. 알고 있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걸으라. 그 마음이 당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줄 것이다. 이제 눈을 감고 지금까지의 산책과
앞으로 해나갈 산책은 무엇이 다를지 깊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30분 산책은 우리에게 고민이 아닌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을 전해줄 것이다. 그 시간의 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산만한 일상이 사라지고 나를 위한 생산적 생각으로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자. 고민은 답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생각은 반드시 하나의 답을 찾는다. 그리고 답을 찾은 삶은 산만할 수가 없다. 고독하라. 모든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성장하려면 혼자가 될 용기를 내라.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말은 귀로는 듣지만 삶에서 실천하는 건 매우 힘들다. 왜 그럴까? 적당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만 있다면 좋겠지만 인생에서 그런 잔잔한 날은 극히 드물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타인의 오해나 실수로 생긴 일에 대한 극심한 비난으로 힘들 때가 있기 때문이다. 고독을 즐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을 비난하는 말들을 가슴에 담고 해명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머리에 채운 상태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란 보통의 의식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당장 달려가서 해명하고 싶고 지인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싶고 타인의 비난과 조롱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과연 당신에게 자유를 줄까? 그럴수록 철저히 완벽한 혼자가 되라. 자신을 비난하며 오해하는 100명을 만나 하나하나 해명하며 잠시 오해를 풀 수는 있지만 그건 정말 순간적인 자유일 뿐이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흔들 수도 없는 연약한 바람에도 다시 세차게 흔들려 금방 돌아선 당신을 또 오해하고 비난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만나 오해를 풀 수는 없다. 오해는 결국 내가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결론 낸 것이다. 가끔은 그럴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만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빌미를 제공한 나의 일상을 바꿔야지 말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철저히 혼자가 되라. 아무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분간은 어떤 손가락질도 웃으며 받을 의지를 다지자. 곧 당신이 햇살처럼 웃는 날이 올 테니까. 당신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인가? 단순히 오해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수백 명을 찾아다니며 변명하는 삶인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며 보낸 세월을 통해 수백 명에게 빛나는 영감을 선물하며 사는 삶인가? 그대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마음이라도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당신의 고귀한 삶이 떠날 수 없는 모든 증거이므로. 혼자로 남는 것은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를 만드는 시간이다. 당신이라는 존재에 자신을 가지라. 찾아가지 말고 찾아오게 하라. 변명하지 말고 깨닫게 하라. 나는 죽을 때까지 우아하게 살기로 했다. 우아하게 산다는 것은 뭘까? 나는 그 답을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라는 말로 시작하려고 한다. 아무리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도 일상을 살면서 악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현실과 마주하며 혼란에 빠지게 된다. 99번을 참고 선한 의지를 고수한들 단 한 번만 실수하면 어떤 이에게는 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그때 인간은 악한 길에 빠지며 인간이 가진 고유의 우아함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우아하게 산다는 것을 나를 둘러싼
유혹의 언어에서 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음 세 개의 단어에서 우아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돕는 단서를 찾았다. 자존심. 애매하면 먼저 고개를 숙이자. 누구의 잘못인지 쉽게 구분하기 힘들 때는 상대보다 먼저 마음을 담아 사과하라. 세상에 일방적인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 애매한 경우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현명하다. 서로가 서로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할 때 자존심은 더욱 확장되어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고 하게 된다. 그럼에도 먼저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자. 어떤 경우에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법은 없다. 만약 당신의 사과에 오히려 우쭐대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는 그를 상대하지 말라. 그는 사과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욕망. 지지 않으려는 욕망이 결국 지게 만든다. 나 그거 알아요. 라고 말하며 억지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잘 모르는데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고 아름답다. 지성은 싸워 쟁취하는 전투가 아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때 인간은 빛이 난다. 모르는 것을 자주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주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경청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라. 자신이 아는 것을 외치는 사람과 그걸 조용히 경청하는 사람 중 누구에게서 우아한 분위기가 더 많이 느껴지는가? 나이가 들면 자꾸 말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물론 말할 때 우아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무언가를 듣기 위해 상대를 조용히 바라볼 때 가장 우아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복수. 통쾌라는 치명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자. 두고 보자라는 말은 왜 태어났을까? 미래의 어느 날 복수한다는 생각만 해도 짜릿하며 스스로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과 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아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 내부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의 스위치가 일제히 켜진다. 그 안 좋은 에너지가 일상에서 눈빛과 표정,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묻어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통쾌를 추구하지 말자.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서 행복을 찾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스쳐 지나가자.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는 자존심과 지지 않으려는 욕망, 그리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의 우아한 일상을 멈추게 만든다. 돈이 많다고 화려한 식당에서 식사를 즐긴다고 그 사람이 우아해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아함이란 선하게 살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지키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다. 시선의 수준이 곧 내면의 수준이다. 사람마다 각자의 의식 수준이 있다. 점수로 나타내면 0에서 1000점까지 나뉘는데 평균은 200점이다. 500점 이상이면 세계 인구의 0.4% 안에 들어가며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공자, 소크라테스, 괴테,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의 의식 수준은 700점에서 1000점 사이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책을 추천하지 않는다. 사람은 저마다 의식 수준에 맞는 책만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기 의식 수준에 맞는 책만 견딜 수 있다. 견디지 못하고 책을 덮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이유는 의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상에 좋은 책은 없다.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책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읽은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책을 한 권 추천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며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고 의식 수준을 파악할 능력이 있는 최고의 지성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지적 행위다. 나는 가끔 내 책을 오랫동안 읽고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의식 수준보다 낮은 책을 골라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볼 때면 그가 아닌 나 자신에게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내 글이 그의 의식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인정하고 칭찬하는 법이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이류 정도의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으니 자신보다 월등한 인류의 것을 보면 농간을 부려 실제로 비난할 만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철저하게 비난해서 혹독하게 깎아내린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칭찬하는 그리고 생계로 삼은 이류의 것이 훌륭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괴테의 말이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세상은 움직이며 타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매우 간단하지만 분명한 답이 괴테의 첫 문장에 있다. 그의 말을 질문 형식으로 바꿔보자. 무엇이든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다면 글의 중심을 찾아 그것을 질문 형식으로 바꿔보라.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준다. 인간이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인정하고 칭찬하는 법이다. 왜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칭찬하는가? 모르는 것은 칭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우 슬프지만 분명한 현실이다. 우리는 아는 것만 제대로 칭찬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사람의 수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그가 무엇을 칭찬하는지 그 대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가 칭찬하는 대상의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현재 수준이다. 책을 읽고 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매일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전부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페이지에서 멈출 곳을 찾을 수 있을까? 작가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보는 방법은요. 본문을 보았을 때 문장이 좋다면 책을 덮고 먼저 책의 어디에서 멈추고 사색을 할 것인가. 그 문장을 사색하고 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라. 사색을 한 후 글을 쓰면 내 글이 되는 거죠. 남의 글이 아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읽기만 하면 남의 글이라고 합니다. 사색, 생각사에 찾을 색.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 이것이 사색의 뜻인데요. 저도 그래서 본문 하나를 펼쳐 그것을 멈추고 사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이 책을 읽으며 진짜 그렇구나 하며 감탄사를 계속 연발한 것 같네요. 전 그동안 인문학이나 철학책은 어렵고 지루할 것 같아서 잘 안 보게 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걸 이제 알게 됐을까요? 이제 인문학 책이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그동안의 의식 수준으로는 견디지 못하고 책을 덮거나 피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의 의식 수준이
인문학도 철학도 이해가 될 수 있게 올라온 걸까요? 왠지 기쁜데요. 생각을 하게 하는 책, 나를 멈추고 사색하게 하는 책, 매일 인문학 공부.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곧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